인도와 파키스탄 사실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두 국가의 움직임을 굉장히 긴장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 둘 다 모두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파키스탄과 인도는 워낙에 사이가 안 좋다라고 잘 알려져 있고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지 않으시더라도 아마도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요번에 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먼저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 위치한 파할감 지역에서 무장 괴한들이 힌두교 관광객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는 일이 있었죠. 이 범죄가 굉장히 또 큼직하고 또 잔인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무장 괴한들이 힌두교 남성들만 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남성이 무슬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슬람 교리를 외워보라 라고 시키기도 하고요. 바지를 벗겨서 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인도 정부가 격분을 했고요. 그리고 4월 23일 전격적인 조치를 내리는데요. 먼저 인도에 주재하고 있는 파키스탄 외교관들을 추방을 하고 또 파키스탄에 주재하고 있는 인도 외교관들을 본국으로 송환을 합니다. 더불어 파키스탄 국민들의 인도 비자 발급을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국경을 봉쇄를 하고 그리고 1960년에 맺은 인더스강 협약을 중단했습니다. 파키스탄도 반응을 했는데요.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똑같은 조치를 내립니다. 파키스탄에 주재하고 있는 인도 외교관들을 추방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경을 봉쇄하고 인도와의 교역을 중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나 협정을 중단했죠. 그리고 현재 파키스탄과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의 실질 통제선에서 서로 총격과 포격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6일 인도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는데요. 이 신두르라는 것이 힌두교를 믿는 기혼 여성들이 이 이마의 정중앙에 찍는 붉은 점, 붉은 가루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번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된 여성들의 슬픔이라든지 그리고 이들의 보복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전명은 모디 총리가 직접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테러리스트의 기반 시설을 정밀 타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파키스탄은 우리가 인도의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이 더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재에 나섰고요. 그리고 상당히 긴장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이쯤 되면은 도대체 카슈미르 어떤 지역이길래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가 한번 짚어봐야겠죠. 원래 이웃나라끼리는 사이가 안 좋다라는 것은 이제 역사를 보면은 불변의 법칙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거의 200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의 영국령 인도 지역은 지금의 현재 인도뿐만이 아니라 파키스탄 지역을 다 포함한 훨씬 더 넓은 지역이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으로 나뉘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리 독립을 한 데에는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도 상당히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이 지배하던 영국령 인도 제국에는 큰 정치인이 3명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인도의 초대 총리를 지낸 자와할랄 네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있는데요. 무슬림 연맹을 이끌었었던 무하마드 알리 진나입니다. 원래 이 세 사람은 함께 의기투합을 해서 통합된 인도를 만들자라고 초반에는 그랬었어요. 물론 간디와 네루는 힌두교도였고 진나는 무슬림이었지만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서로 반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서 진나가 결별을 하고 무슬림 연맹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40년 라호르 결의를 통해서 진나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더라도 무슬림 국가가 따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종전이 되고 나서 영국은 도저히 인도를 식민지로 계속 둘 수 없는 상태로 국력이 쇠약해지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민족주의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의 마지막 총독으로 온 사람이 루이스 마운트베튼입니다. 마운트베튼 경이 마운트베튼 계획을 1947년 6월 3일에 발표를 합니다. 힌두 다수 지역은 인도로 그리고 무슬림 다수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독립을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많이 섞여 있는 지역은 분할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라는 거였고요. 프린슬리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토호국의 경우는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영국이 참 무책임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게요. 마운트베튼 경이 마운트베튼 계획을 발표한 것이 1947년 6월 3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고서는 떠난 것이 1947년 8월이었거든요. 5주 정도 안에 이걸 졸속으로 처리를 하고 떠난 겁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이 독립한 것은 8월 14일, 그리고 인도가 독립을 선언한 것은 8월 15일인데요. 이 두 국가 간의 국경선이 정해진 것은 8월 17일이었습니다. 국경선을 긋는 분할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닌 인물은 시릴 레드클리프라는 영국의 변호사였는데요. 인도를 방문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처음 방문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35일 정도 일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어떤 정세를 이해하고 그려진 국경선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레드클리프에 대해서 인도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황이 불안해지니까 힌두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 무슬림이라든지 무슬림 지역에 살고 있는 힌두 교도들은 각각 파키스탄 내지는 인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 이동을 했었던 사람들 숫자가 무려 10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미 그때에 서로 간에 수건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습격을 한다든지 학살을 한다든지 그때 당시 사망한 사람 숫자가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카슈미르였습니다. 카슈미르는 500개가 넘는 당시 토후국 중에 하나였죠. 당시 카슈미르의 왕은 마하라자 하리싱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왕은 힌두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슈미르 지역의 대다수는 무슬림이었던 거죠. 이때 당시에 마하라자 하리싱은 그 어떤 쪽에도 편입이 안 되고 자기는 독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파키스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그걸 허용할 생각은 없었죠. 파키스탄과 인도가 독립한 지 한 2개월 후인 1947년 10월 22일 파키스탄의 무장단체가 카슈미르를 침공을 합니다. 이에 급해진 왕이 인도 측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요. 인도 측에서 조건을 하나 걸죠. 군대를 보내주는 대신에 인도 쪽에 편입을 하라. 그래서 10월 26일 이 편입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에 반발한 파키스탄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발발한 것이 바로 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입니다. 결국 유엔이 개입을 해서 휴전을 하고 휴전선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카슈미르 지역은 파키스탄령 그리고 인도령으로 나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카슈미르 지역이 중국령도 있네?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1962년 전쟁을 치르는데요. 중국이 막 우세한 가운데 종전이 되죠. 그러면서 중국이 차지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카슈미르의 악사이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카슈미르 지역은 파키스탄령, 인도령, 그리고 중국령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 전쟁 이후에도 인도와 파키스탄은 3차례 더 전쟁을 합니다. 총 4차례의 전쟁 중에 사실은 3차례의 전쟁이 카슈미르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분쟁은 정말 많이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는 인도의 뒤에는 미국이 있고 파키스탄의 뒤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역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지정학적으로도 카슈미르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카슈미르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3국가, 인도, 중국, 파키스탄 모두가 핵 보유국입니다. 또 카슈미르는 인더스강의 수원이 시작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파키스탄처럼 농업 경제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는 이 수원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가 인더스강 협약을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파키스탄 측에서 이것은 전쟁 핵이나 다름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인도, 미국, 중국, 파키스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왔냐? 사실 1962년에 인도와 중국이 전쟁을 하고 뒤따라서 파키스탄과 인도가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중국과 파키스탄은 뭔가 좀 묘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인도라는 공적을 두고 있다.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은 좀 우호적인 감정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당시는 냉전 시기였고요. 또 이 냉전 시기에는 파키스탄의 주요 지원국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파키스탄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미국이 조금 발을 빼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급성장하는 것을 보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인도를 많이 밀어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즈음에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일이 있었죠. 9.11 테러입니다. 오사마 빌 라덴이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었고, 그래서 미국은 알카에다와 오사마 빌 라덴을 소탕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데, 아프가니스탄이 내륙 국가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가려면 파키스탄의 영공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오방국이기도 했고 파키스탄에게 영공을 내놓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고민을 하다가 파키스탄이 미국에게 영공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오사마 빌 라덴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2011년
파키스탄에 숨어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데브그루가 가서 사살하는 일이 있었죠. 이게 미국 측에서도 파키스탄을 굉장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파키스탄이 오랜 시간 동안 뭐 인도하고도 경쟁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니네가 오사마 빈 라덴이 니네 나라에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서 미국은 미국대로 파키스탄에 굉장한 불만을 갖게 되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영토인데 미국이 이렇게 마음대로 와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고 갈 수가 있느냐. 파키스탄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러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이 틈새를 노리고 들어온 것이 바로 중국이었죠. 2013년,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된 지 얼마 안 된 그때 1대1로의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파키스탄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함께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을 건설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에 있는 카슈가르에서 출발을 해서 파키스탄의 아라비아해에 인접해 있는 과다르항까지 파이프라인, 철도, 도로, 광케이블망까지 까는 정말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였죠. 이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이 완성이 되면 중국은 사실 이 남중국해를 통하지 않고도 이 경제회랑을 통해서 아라비아해로 나가고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남중국해가 급변 사태로 인해서 봉쇄가 된다고 해도 중국 측에서는 수입하는 에너지라든지 산업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마음에 안 들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인도는 자기가 이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패권국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요새 중국이 자기 지역에서 자꾸 발을 넓혀가고 영향력을 끼치려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경제회랑을 지었는데 파키스탄이 부채를 갚지 못한다. 그래서 과다로 항구를 우리가 항구 운영권을 가져가겠다라고 한다거나 군사기지를 건설한다라고 한다면 인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최근 들어서 빠른 속도로 미국과 손을 잡고 있고요. 뭐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외신이나 또 남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의 말을 따르면 이번에 신도로 작전이 상당히 대규모고 그리고 강도가 높은 것은 맞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감정이 격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인도의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힌두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온 인물이거든요. 더군다나 모디 총리가 예전처럼 인기가 많지 않아요. 작년에 치러졌었던 인도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가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조금씩 안 좋아지는 가운데 지금 인도 국민들의 감정이 이렇게 격앙이 되어 있는데 그냥 물러서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국내 정치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외교라든지 안보 정책하고도 긴밀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각자의 국민에게 충분히 정신 승리를 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할지 아니면 더 격화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